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 김선식 대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선식 대표는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대학에서도 문학 동아리에 가입해서 독서를 즐길 정도로 책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를 만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안정적인 회사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김선식 대표는 1970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사녀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에게 늘 하는 말이 도시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라 하는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선식 대표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보면 농사일도 돕고요. 한편으로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특히 책 읽기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김선식 대표는 1989년에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가자마자 재수를 하게 되는데, 시골에서 온 재수생이 누구나 그렇듯이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입시 공부,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죠.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장남이라고 학비며 생활비며 올려주는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는 거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열심, 스스로 노력하니까요, 학교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과실이었습니다. 1990년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꿈처럼, 부모님의 조언처럼 이제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학생활이 문제예요. 도통 경영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 어릴 때부터 즐겼던 책 읽기, 쉽게 말하면 독서광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본질엔 관심이 없고 그동안 즐겨왔던 독서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광처럼 빠져 있으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전국 대학 문학 연합 동아리에 가입까지 했어요. 그들과 독서 토론도 즐기고요, 또 습작도 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야말로 4년 내내 문학 동아리가 마치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졸업 무렵이었어요. 필수 학점이 미달되는 거예요. F 학점이 27과목이나 됐으니까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안 되겠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대학 졸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방학 때도 학점을 이수하고자 학교를 나갔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점은 이수되고 또 본인에게도 졸업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동아리 선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출판사를 창업하고 싶은데 너 같이 나하고 하지 않을래? 순간적으로 망설임은 있었어요. 선배, 난 출판을 모른다. 겨우 재판만 알 뿐이다. 그때 선배는 이미 어린이 논술책을 다 작업을 끝내놓은 상태다. 너는 서점에 가서 영업만 해라. 나는 이런 책을 만들었으니까 서점에 받아주십시오 하고 영업만 하면 된다.
순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김성식 대표는 바로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별과 우주라는 출판사가 만들어지면서 창업 동지로 같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서점 영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이 서점 영어를 시작하는데 누가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전박대의 연속이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구두 밑창만 따를 뿐이에요. 성과는 미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선식 대표는 CEO적인 자질을 발휘를 합니다. 바로 포기란 자체를 반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과가 없다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익히고요. 그러면서 허드렛 일도 하고 뭔가 소리도 보면서 도와도 주고 그들과 함께 서점 주인과 어울렸던 거죠.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하던 주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청소도 해주고 책 정리도 해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일을 해주니까요. 그것도 웃는 얼굴로. 주인 입장에서도 기분 좋잖아요. 당연히 마음을 조금 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과 신뢰는 한켠 한켠 쌓아갑니다. 그때 다른 선배가 제안을 합니다. 야, 너 계속 영업만 하고 있을래? 자네는 출판 기획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책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런 기회가 생겼어. 한번 합류를 할 거야? 순간 망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어릴 때부터 꿈이 책을 만드는 책사랑이 남달랐는데 내가 책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렇지. 새로운 기회다. 이제 내가 이 선배의 일은 해줄 만큼 해줬다. 나는 또 다른 일을 배워보자 하고 이직을 결정을 합니다. 2000년에 그름출판사라는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름출판사는요, 사회과학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영업에 집중하죠. 기존 네트워크를 다니면서 그 네트워크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런 한편 새로운 네트워크 찾아갑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그때 인터넷도 이제는 뭔가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일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컨텐츠가 정말 본물처럼 터져나오고요. 당연히 출판사들은 위기가 될 수밖에요. 책을 안 사도 되니까. 2000년대 초반이 그랬습니다. 그럼 출판사는 사회과학 서적을 출판을 하고 있었는데 사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품만 일어나고요. 그때 김선식 대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착수를 합니다.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합니다. 서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지 하나씩 꼼꼼히 훑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로 경제, 경영 서적이 많이 늘어나더라. 스테디셀러들 내지는 베스트셀러들도 경제, 경영 서적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2000년대 초 벤처 붐과 맞물려서 많은 책들이 창업에 대한, 창업 성공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회사 사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사회과학 서적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경제 경영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출판사의 전문 영역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당연히 사장님도 즉시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 출판 기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을 했다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경제신문을 탐색하는 거예요. 경제신문이라는 경제신문은 다 봐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문 한 귀퉁이에 이렇게 보니까 무일푼 야채 가게로 성공한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백도 없이 성공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돈도 백도 없이 무일푼을 시작해서 성공했다? 지금은 벤처 붐의 시대다?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스토리와 거기에 그 사람의 마케팅법까지 넣어서 책으로 만들면 대박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순식간에 대박이 납니다. 순식간에. 생각했던 게 정확히 맞았거든요. 벤처 붐이었고요. 벤처 붐 시대에 무일푼으로 돈도 백도 없이 시작을 했다는, 그리고 성공했다는 그 일대기가 경영학 이론과 접목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던 거죠. 당연히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출판업계도 전자책으로 점점 바뀌고요. 책 판매는 감소되고 1인 출판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다. 이제 내 일을 할 때가 됐다. 계속 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창업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사원 모집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 뽑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창업할 때는 아는 사람과 첫 시작을 한다면 성공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김선식 대표는요, 문학 동아리 동료들을 뽑습니다. 편집과 마케팅 담당자로. 그렇게 2004년에 다산북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물론 경제, 경영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첫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서점을 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책을 기획하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인터넷 서핑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한 개 한 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감을 또 메모해 나가고요. 그런데도 도대체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야, 기획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획? 어렵다? 이거는 나한테도 어렵겠지만 그 기획을 담당하는 모든 직장인들도 어렵지 않겠느냐.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 기획 잘하는 걸 만들어내보자. 기획이 뭔지, 기획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책을 만들어내면 히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 기획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우연 아닌 우연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모두들 기획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기획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책은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요.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연히 성공을 만들었던 거죠. 이 성공이 홍대리 시리즈로 연속 대박을 냅니다. 회계, 주식,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곳에 대한 홍대리 시리즈를 만들어내서요. 그야말로 작은 성공을 이뤄냅니다. 홍대리 시리즈 자체가 출판사로서의 명예도 없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세계적 출판사를 꿈꾸기 위한 첫 단계 성공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1인 출판사가 난무를 하고요. 또 인터넷이 고도화되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이 나는 세계적인 출판사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차 성공을 달성한 후에 다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출판사가 되면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바로 대형 출판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성공은 출판사로서의 명성은 얻었지만 아직 대형은 아니다. 그렇게 출판사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정말 재미있게도 분야별로 브랜드를 보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경제면 경영경제에 맞는 브랜드, 사회과학 서적이면 사회과학 서적에 맞는 브랜드, 인문학이면 인문학에 맞는 브랜드까지 다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브랜드를 차별화시켜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 바로 저거다. 내가 바로 도입해야 되겠다. 김선식 대표는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 브랜드를 먼저 만듭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인문학 브랜드를 만들어서 책을 냅니다. 물론 인문학 브랜드도 나름대로의 성공을 또 거두릅니다. 이어서 다산라이프라는 브랜드도 만들고요. 다산에듀라는 브랜드도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다방면에 능통한 출판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물론 내는 것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판매고를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 만에 100억 원의 놀라운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꿈꿉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했던 세계적 출판사, 미국 시장을 진출하겠다. 주변 반대는 심각할 수밖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금융위기 와중이었고요. 진출한 기업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김선식 대표는 남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반대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CEO는요, 마음먹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김선식 대표가 바로 CEO였습니다. 스스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 때문에 물러서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아이템 잡기에 돌입을 합니다. 고집불통이니까요. 그리고 미국 출판 시장을 조사를 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그랬더니 미국 출판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더라.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면 미국 시장 진출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어린이 만화 위인 전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만화 실력은 전 세계가 이미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어린이란 아주 보편적인 대상을 목표로 삼고요. 거기에 위인들을 전집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제작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업적 중심으로 그 위인을 평가했다면 김선식 대표는 그 위인들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둬서 나의 어린 시절과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게다가 현대적 인물도 집어넣는 겁니다. 브락 오바마라든가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후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본격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합니다. 2009년에 미국 뉴저지의 다산북스 미주시사를 설립하고요. 마케팅과 영업 담당자를 채용한 다음에 곧바로 미국 초등학교 영업에 나섭니다. 교장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교재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절이죠, 거절. 미국 시장 언제 해봤다고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이딩하기인데 그냥 헤이딩하고 마는 거예요. 머리만 까지고 마는 거예요, 맨날. 마음만 다치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팔고야 말겠다.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요.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후 시리즈를 부교재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의 작은 결실을 얻었는데 세계적 출판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한 발걸음을 뗐는데 국내에서 문제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바로 사재기 의혹이 나온 겁니다. 본인이 기획부터 출간까지 다 참여를 했던 4개의 통장이란 책이 사재기를 했다고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사들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기사화합니다. 일파만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매도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회의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민으로 뜬 밤을 보내고요. 지난달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워낙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고생을 해서 그 고생을 뚫어냈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요. 두통에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결국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할 일을 해서 뭐하냐. 또 남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할 텐데. 우울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심지어는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운명이 스스로를 개척한다고 정말 극단적인 파다까지 가라앉아 있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사재기 의혹이 해소된 겁니다. 1년 만에. 나는 최하까지 떨어져 있는데 남들의 음해는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김선식 대표는요. 다시 일어섭니다. CEO니까요. CEO는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뿐입니다. 절망의 계곡의 늪에도요. CEO는 빠지지 않습니다. 늘 절망의 계곡 끝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김선식 대표도 병원 치료를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게 2013년에는 그 우울증이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다시 초심 경영으로 돌아갑니다. 브랜드도 하나 런칭을 합니다. 다산 스튜디오라고. 다산 스튜디오를 런칭하면서 어린이 교육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콩고디아 국제대학교하고 어린이 태솔 과정을 개발하는 협약까지 맺습니다. 물론 후 시리즈가 그 대표성을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최하까지 내려갔던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김선식 대표는요.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매출액을 150억까지 일구었습니다. 이렇게 김선식 대표는요. 스스로를 기획할 줄 압니다. 현장에서 보고요.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요. 대안이 마련되면 그때는 무한 도전입니다. 될 때까지. 이게 김선식 대표입니다. 김선식 대표는 이런 기획을 통한 경영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출판사가 꿈이니까요. 바로 이 기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